줄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연금소득 있잖아요. 네. 소득 활동을 하시니까 네. 연금을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음. 받으면 거의 반으로 깎이잖아요. 아, 연금소득 뒤로 밀어버리세요. 그러면은 1년에 거의 7% 정도? 이 정도 연금을 좀 올려줘요. 이렇게 미리 보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400씩 줄어드는. 조정을 하시고 네. 이 값을 들고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임대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맞아요. 이것만 줄여야 돼요. 실행을 하셔야 돼요. 세금 폭탄도 무서운 일인데 건보료 폭탄이 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은퇴 이후에 지역 가입자로 바뀐 분들 혹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 건보료 폭탄 때문에 납입 부담이 좀 크신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내야 하는 건보료 계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 뭐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10년간 PB로 활동하셨고요. 30년 차 은퇴 설계 전문가십니다. 아티웰스의 장기용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티엘스의 장기용입니다. 건보료 책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간단하게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섹터로 나눠주죠. 직장가입자,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요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죠? 7.06%. 아, 그 중에 기자님이 반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반은 회사에서 내요. 직장가입자는 이렇게 되죠. 본인이 받는 급여에 관해서 내는 거고요. 만약 거기에 부업으로 딴 거 버는 게 있다. 이게 보수월액, 소득월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수월액은 월급,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에 벌어들이는 돈. 이걸 합쳐가지고 7.05%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딸려있는 사람들을 피부양자라고 하죠. 집정되시고 밑에 피부양자, 저희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분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으로 포인트를 매겨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고 두 개를 따져가지고 포인트를 매기고 거기다가 유의한 숫자 하나가 있어요. 몇 자냐면은 208.4원. 소득과 재산으로 포인트를 매기고 거기다가 208.4원을 곱해가지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60대 중반의 지역가입자인데 사업하시는 분 예예예 건보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얼마나 그리고 나오는지. 예, 얼마나 나오는지 요걸 줄이시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셀리먼족 홈페이지에 연금 자산관리 중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보시면은 피부양자 확인하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저희는 지역가입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몇 가지 예시인데 이분이 이자 배당 소득도 있고요. 네. 사업 소득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 소득도 있고 있는 소득에 관해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내가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 예, 연금 소득도 있고요. 기타 소득도 있어요. 기타 소득은 이제 이거죠. 일정한 소득 이외에 뭐 금전을 차입해 줘서 받은 이자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를 받는다든가 아. 이런 기타 소득으로 받는 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자 배당 얼마로 책정을 했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네, 3천만 원. 사업 소득은 얼마로 돼 있나요? 1억 5천만 원. 주택 임대 소득 임대 소득도 있어요. 이분은 3천만 원 있어요. 연금 소득. 1,200만 원. 여기서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연금. 뭐 다 똑같습니다. 이분이 왜 1,200이냐면은 네. 실제로 원래 60대 중반 되면은 팁인데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 개시가 돼요. 근데 이분이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깎이냐? 한 반절까지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기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기타 소득. 1,000만 원. 이분 좀 부유한 편이에요. 굉장히 소득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소득에 관한 거잖아요. 소득하고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소득에 관한 거예요. 소득.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모든 게 다 평가율 100으로 들어가서 7.09%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내 보험료율이 7%다. 예, 이게 계산이 되는 거네요. 예. 부동산이 있죠. 주택자로 계산을 할게요. 하고서 금액을 넣든가 아니면 주소를 검색해서 넣으셔도 돼요. 오. 네. 예, 굳이 공시가를 안 찾아서 넣어도 되니까 편하네. 예, 굉장히 편하네. 다 링크가 돼요. 어. 아파트 선택하시고요. 동호수별로 또 이제 가격이 달라요. 맞아요. 1층하고 꼭대기층, 중간층 다르잖아요. 이게 6억? 공시 가격이 6억 1,500이에요. 네.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돼요. 한 12억 정도 12억 되는 정도. 집이에요. 네, 선택하시고 주택 공시 가격의 45%를 건강보험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억 7,675만 원이 재산가로 부과가 돼요. 그 다음에 대출 없죠. 대출이 좀 있으면 좀 깎아주긴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스킵할게요. 토지 없는 걸로 하고. 이분은 월 보험료가 145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분은 좀 상당히 많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내죠. 장기요양 보험료도 내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료로 이제 병원을 다니시다가 네. 더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령화가 되면은 국가에서 케어해 주는 게 있어요. 요양 뭐 센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든가 아니면은 뭐 재가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완전히 움직이기 좀 힘들 때, 불편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이에요. 보험료. 예. 이게 있기 이게 때문에 또 꽤 많이 나오는. 12.95% 내죠. 그쵸. 말 그대로 장기 요양 보험. 이걸 더해서 더해서 지금 나오는 게 163만 9천 원.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맥스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최대 얼마나 내요? 최대 얼마 내니 물어보잖아요. 최고 건강보험. 얼마나 내는지. 지역가입자가요 420만 원 냈네요. 그리고 하한은 19,000원. 소득이 없다. 네. 그럼 보험료 낼까요, 안 낼까요? 나오네. 19,000원 내야 예. 되는 거네요. 그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은 납입 의무가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어서 병원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참여 조건은 그게 19,000원. 19,000원은 내고 병원은 다니셔라. 그리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400만 원 정도 내요. 건강보험료 언제까지 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탈퇴가 불가능하다. 내야 된다. 피부양자는 무엇인가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도 나와요. 개념부터 뭐 어떤 질문을 그렇죠. 다 검색해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여기 쭉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뭐 계산기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항은 여기서 무료로 물어보셔도 다 이런 답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들도 좀 해볼 수 있고. 예. 아주 좋습니다. 뭐 많이 아무리 버시더라도 예, 월에 뭐 몇백만 원씩 내는 거는 절대 마음이 아픈 금액인데 이거 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줄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연금소득 있잖아요. 네. 소득 활동을 하시니까 네. 연금을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받으면 거의 반으로 깎이잖아요. 아, 연금소득 뒤로 밀어버리세요. 그러면은 1년에 거의 7% 정도? 이 정도 연금을 좀 올려줘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받을 필요가 그렇죠. 없으면 나중에 받아라. 그냥. 그렇죠. 요거 빼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소득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 좀 조정을 할게요. 현실적으로 제가 조정하시는 부분을 조정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계산기로. 자, 보시면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써 있죠. 1,000만 원 초과 시 반영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로 줄여요. 어떻게 줄여요? 남한테 줄 수는 없고 절세 상품을 활용해서 3,000만 원 나왔던 이자 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일반 과세되는 상품으로 줄이고요. 나머지는 말하자면은 절세 상품이나 ISA나 IRP나 이런 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보험 상품도 있고요. 이렇게 네. 옮겨놓으면 되는 거고 사업 소득은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버는데 이걸 줄일 수는 없고 임대 소득도요. 이게 많으면은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줄여요. 전체 월세 중에서 전세를 좀 전환해가지고 목돈을 쓰다든가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이걸 좀 줄일게. 이걸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소득 1,500 정도 줄여볼게요. 기타 소득 이거는 그냥 둬야죠.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연금도 좀 연기 신청을 했고요. 네. 연차당 7.2% 정도 연금을 업을 해주니까 당연히 큰 줄여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거예요. 예, 집값은 못 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줄인 게 연금소득 줄였고요, 임대소득도 좀 줄였고, 금융소득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거 여기 다 표시가 되니까 줄이시면 되거든요. 현실 가능한 거 한번 볼게요. 얼마가 줄었을까? 자, 월 보험료가 118만 5천 원, 장기 보험료가 15만 3천 원 이렇게 줄었어요.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연으로 한 400만 원. 400만 원. 예. 그러니까 줄이는 게 이거예요.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면 줄일 수 있는 금액도 나와요. 아까 금융소득도 1,000만 원 밑으로 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딴 상품에 가입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기예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세가 되는 상품에 넣지 마시고 그 이외의 상품으로 넣게 되면 많이 줄죠. 미리 보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400씩 줄어드는. 조정을 하시고 네. 이 값을 들고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임대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맞아요. 이것만 줄여야 돼요.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 그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 400이면 그렇죠. 뭐 해야죠 이거.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퇴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아파트만 하나 있다. 그럴 경우에 보험료가 거의 나오는 게 한 16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나와요. 아까 지금 시뮬레이터 돌렸던 6억짜리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15만 원 정도가 그냥 지역 아파트만 가지고. 그 재산 가격만 따진 거예요. 소득 안 따지고. 그런데 만약에 얼마 전에 구글링 해보니까 최저임금이 한 210만 원 정도 돼요. 이걸 받고 어디 잠깐 취업을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그쪽에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한다면 네. 한 8만 원 정도. 오, 반이 줄어드네. 네, 반이 줄어들고 수입도 좀 생기고. 가장 좋은 거는 재취업 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마시고 재취업을 좀 하시는 게 은퇴 그 전략 중에 재취업은 조건을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날 불러주면. 부르지 않더라도 찾아가라. 이런 거고. 이거 이외에 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팁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이미 계속 가입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으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2달 이내에 직장에서 했던 보험료하고 지역 가입자 보험하고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갖고 3년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지역이 가벼우시면 지역으로 가시면 되고요. 직장이 훨씬 가벼우신 분은 직장 보험으로 옮겨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상품은 웬만하면은 그 은퇴 시점이나 아니면은 그 일반 사업자들이 경제활동하는 시점에서도 절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이라든가 ISA라든가 아니 개인연금보험 활용하시거나 65세 이상이면은 비과세 상품도 있어요. 5천만 원까지. 꼭 활용을 하시라는 거하고 진짜 가벼운 건데 뭐 아드님, 따님, 뭐 자녀분들이 만약 배우자, 뭐 직장생활 하신다면은 피부양자를 등재하시면 돼요. 재산하고 금융 조건만 맞는다면 피부양자가 되는 게 가장 좋죠. 어떤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뭐 5억 4천 이하라든가 아니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피부양자 조건은 좀 돼 있어요. 요것도 아까 보셨던 셀리몬에 있는 계산기로 따져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 나와요. 자산 어차피 이제 좀 재산 요건에서 보험료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여를 하죠. 분할하는 거 괜찮아요. 무게를 좀 줄여놓는 그렇죠. 게. 그리고 부동산도 웬만하면 부부 공동명의로 좀 해놓으시는 거죠. 자산 분산을 좀. 그렇죠. 자산도 좀 분배를 해놔라. 부동산 같은 경우.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역가입자가 돼 있는데 중간에 내가 뭐 자산을 팔거나 자산을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뭐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폐업을 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바로바로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11월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공단 찾아가서 조정 신청을 좀 하시면은 바로바로 줄여두니까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관리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 건보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쨌든 네네. 셀림은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액션이 또 중요하다. 그렇죠. 건강보험료 관련하셔서 뭐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이렇게 계산기 한번 물어보고 활용해 예,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